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슬럼프에 빠진 국가대표 마라토너 명수와 타인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에 대한 감정이 결핍된 입양아 제니의 서툴지만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 러브입니다. 정우성 배우와 고소영 배우가 비트 이후 다시 한번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된 영화입니다. 최근에서야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 씹새야! 너 완전 돌았냐? 어? 감독님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 빨리 시켜! 예, 거기 오기철 씨 댁이죠? 제 아버지하고 오기철 씨 아버님하고 사촌이시거든요. 그래서 전 기철이 형님 육촌 동생이 되거든요. LA 국제 마라톤 대회를 위한 전지훈련 도중 무단으로 숙소를 뛰쳐나온 명수.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육촌형인 기철의 집을 무작정 찾아가게 됩니다. 오명수 씨? 그것도 한국이 아닌 LA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비트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두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네. 응? 그러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손가락 잘라서 피 내보면 그게 같은 피다 그거네요. 그쵸? 저 형수님이시면 누가? 제니? 아니야, 얘는 나하고 같은 입양아야. 동생 참 잘생겼다. 야, 어떡해? 동생은 갈 데 있어요? 갈 때라고는 지옥 훈련장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럼 여기 있어야지. 진짜 형 집인데. 그럼 얼마나 오래? 마음 같아선 계속 쭉 눌러앉고 싶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번아웃 증후군 같은 한계에 부딪힌 명수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마라톤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제니를 만나게 되었지만 양부모한테까지 버림을 받은 제니는 타인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 따위의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막연한 한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친엄마를 찾는 꿈만 쫓는 외롭고 서글픈 청춘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제니는 명수의 마음을 받아줄 만한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명수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걸 알아냈는지 조금은 미스테리하지만 명수의 페이스메이커인 경철이 세탁소로 찾아오게 됩니다. 질은 금메달 따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 새끼 기다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금메달? 응? 무슨 금메달? 응? 너 가. 뭐야 이 새끼야? 가라고 너 취했어. 못 가! 내가 여기서도 네 서포트냐 이 새끼야? 네가 가라고 그러면 내가 가게 이 씹새야? 나가. 가! 나 이 새끼야!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내가 뻗은 거 35kg 지점이었다. 너 감기였어. 숨이 안 쉬어져. 나와서 뛰어봐 이 씹새야! 나와! 나와! 이 씹새야! 35kg? 18초 타고 뛰어봐! 뛰어봐! 경철은 중학교 때부터 명수의 파트너였습니다. 명수의 페이스메이커로 국가대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명수가 느닷없이 마라톤을 포기해버리게 되자 경철은 목표도 지향점도 잃어버린 반쪽짜리 선수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명수도 마라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달리는 행위에 대한 신체적 거부감이 그를 35km 지점에서 멈춰서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달려야만 하는 그 무언가를 찾게 된다면 분명 그는 떨쳐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 서툰 제니와 한계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묵묵히 제니만을 바라보던 명수 사이에 서서히 썸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니! 네 엄마 찾았어. 진짜 네 엄마라고. 진짜 찾았어. 이번에 틀림없어. 전화 고마웠습니다. 꿈에 그리던 친엄마를 찾은 기쁨도 안녕히 잠시 계세요. 얄궂은 운명 앞에 왜 끊어? 어?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엄마 새로 결혼했대. 그래서 애가 셋이래. 남편도 애들도 아무도 모른대 나 있는 거. 아니 찾은 맘 못하게 돼버린 상황. 그래서 그녀는 2번이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무섭대. 조금씩 밝아지고 있던 그녀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무거워 보입니다. 명수는 제니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니, 제니가 애지중지하던 무궁화 화분을 명수가 어떻게든 되살려냈습니다. 이거 새로 심었는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는 제가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명수의 모습에서 안쓰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는 명수의 첫 키스. 키스라고 하기보다는 뽀뽀에 가까운 저 찰진 쪽소리. 사라진 연애세포를 다시금 일깨우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불고기예요? 예. 좋아요? 예. 버무리긴 하는데요. 다시금 밝아진 제니의 모습을 보니 이내 흐뭇해지는 기철, 아니 브래드. 제니와 명수가 가까워질수록 전하지 못한 브래드의 마음은 더욱더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브래드 역시 제니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장을 가야 하는 브래드는 어쩔 수 없이 명수를 근처 모텔로 쫓아버렸습니다. 브래드는 출장을 간다며 세탁소까지 제니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수는 브래드의 노파심 때문에 근처 모텔로 쫓겨났습니다. 집에 남겨진 명수의 흔적들 속에서 마침내 제니는 명수의 빈자리를 보듬으며 그에 대한 감정을 확인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브래드는 안타깝게도 남자 사람 친한 오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명수는 처음으로 제니의 마음을 동하게 했던 것이죠. 화장기 없이 수수한 고소영 배우의 모습도 참으로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OST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존 레논의 러브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도 바로 이 노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음악을 영화에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이 음악이 삽입된 경우는 아마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명수는 제니의 도움으로 다시금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니가 명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 뭔가의 역할을 해주게 된 것이죠.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애꿎은 저랑이만 붙들고 안달복달하는 전형적인 초보 사랑꾼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제니. 여보세요? 나예요. 예. 뭐예요? 예, 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제니는 이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에 대한 감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비트에서는 오토바이로, 이번 영화에서는 자전거로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제니? 제니? 제니 아직 안 일어났어? 제니? 제니, 형이 왔어요. 제니? 제니, 형이 왔어요. 제니야! 오빠 왔어? 오빠 일찍 왔네.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제니가 얼떨결에 주워 입은 티셔츠는 바로 명수가 입던 명수의 옷이었습니다. 같이 잤니? 뭐가 누가? 설마 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망연자실하는 브래드. 참으로 얄궂은 운명입니다. 명수를 반겨맞는 경철. 사실은 브래드가 명수를 저렇게 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씹새. 잘 있었어? 명수가 살려놓은 덩그렇게 남겨진 무궁화가 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빠지려면 멀리 가서 자빠져라. 나한테 걸리적거지 말고. 웃지 마, 씹새야. 너 오늘 감기도 안 걸렸고 발목도 멀쩡해. 그러니까 더 핑계 댈 거 없어. 짧았던 방황을 마치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온 명수. 이제 힘찬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오늘 보신 영화 러브는 1999년 가을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20대 후반의 청춘 배우 정우성, 고소영 배우의 캐스팅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게다가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를 집필한 송진아 작가와 아름다운 날들 천국의 계단을 연출한 이장수 PD가 연출을 맡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아쉽게도 개봉 성적은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올 로케이션의 풍성한 OST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었지만 이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녹여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의 구성이 다소 헐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컨셉도 조금 진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OST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연 배우만큼이나 이범수, 박철 같은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철 배우는 대종상 나무조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망작으로 또는 졸작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빛나는 20대 청춘의 끝자락에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잊혀지고 배우와 포스터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되었지만 잠자고 있는 연애세포를 끄집어내서 그 시절 아련한 기억과 한 번쯤 조우해보고 싶은 추억에 잠길 수 있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1999년으로 시간여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대 내게 있었던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해 어제는 어찌랬지만 당신은 행복할 거야. 처음 두 사람이 만났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노래 가사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된 브래드 아저씨에게는 또 다른 입양아가 찾아오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너 이름이 뭐니? 지금까지 영화 러브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